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도 난세용님과 함께 할 텐데요. 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 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를 촬영한 뒤 비밀번호 1264057을 입력하셔야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드래곤님께서는 두산중공업과 비덴트에 대한 종목 고민 있으신가 봐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방금 전에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소신에게는 아직 9촉의 배가 남았습니다. 60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탕탕님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마리님께서 이제 남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영 씨께서 노래가 참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영웅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양송 엄지척 무지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네, 양송 엄지척 무지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쭈리닝님께서는 아까 이 종목 고민 남겨주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팔았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레이 2%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께서 이런 종목은 좀 시원하게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비중이 조금 더 있으셔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중이 2%라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이미 조금 팔았다고 하네요. 네, 내일의 기추가 또 주목되는 레이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3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1부와 2부, 3부에 이어서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을 또 마련해 봤는데요. 알짜배기 정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업종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약품과 동반 성장할 이 CMO, CDMO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의약품에 대한 업종일까요? 일단 CMO, CDMO라고요. 네. 일단 위탁 생산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신증권 리포트를 참고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대신증권.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NFT도 제가 대신증권 레포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때도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과 동반 성장할 CMO, CDMO인데 이게 이제 약자가 뭐 C는 컨트랙트고 M은 뭐 매니팩처링, O는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이거든요. 그다음에 D는 이제 디벨로프먼트 가지고 뭐 개발, 위탁 생산 이런 뜻인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도입서부터 mRNA 사실 뭐 mRNA 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백신 관련주들이 mRNA 관련주죠. 네. 그래서 우리 뭐 화이자, 그다음에 모더나 mRNA, 그다음에 이제 변이 등장에 따라 지속될 백신 수요. 그다음에 바이러ल 벡터 최고의 유전자 전달체, 그다음에 CMO에서 일단은 디벨로프먼트까지도 CDMO로 확대되는 시장,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CMO, CDMO 동향,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CMO 경쟁률 이래가지고 이렇게 레포트가 거의 뭐 한 70페이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정독은 못하더라도 일단 대충 뭐 이렇게 아웃라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감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두 종목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또 한 종목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살펴보도록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라든가 백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우리 이슈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결국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어지고 왔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백신 접종률이 거의 뭐 이제 80% 수준까지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뭐 중고생 있는데 지금 이제 의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제 너무 그 젊은 뭐 20대 이하라든가 뭐 15세 이하 어린이들한테는 좀 그 백신을 맞는 거를 좀 이렇게 뭐라 하나 반대하는 좀 의사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정부 정책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내용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산 설비가 필요할 거고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장이 여러 개 가동되면서 과연 이제 가동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실적하고 직결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백신이 공급이 증가하면서 아직은 뭐 개발도상국에는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계속 어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어떤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려 변이로 나타나면서 요거는 이제 이 어떤 자료가 나올 때는 오미크론에서 어떤 공포가 있을 때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뭐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지금은 이제 뭐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초반전에 지금 초기의 증상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 또 이게 또 뭐 계속 확장이 되면서 환자 수가 늘면서 또 우리 상한에 지정을 줄 수도 있거든요. 또 오늘 보니까 아까 뭐 8시인가 그때 시간 기준에 굉장히 확진자 수가 최고라고 왔다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국가들이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백신 치료제 및 CMO 계약 현황을 보시면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일라이 릴리하고 GSK하고 일단은 파트너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2020년에 1억 5천만 불, 2020년 8월에 3억 6천만 불 일단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작년 7월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올해 뭐 계약 종료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 뭐 얀센 이쪽으로 이제 좀 치중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바백스는 이제 8월 13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아직 내용은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녹십자, 그다음에 한국크로스 컨소시엄, 휴온수, 한미약품, 바이낸스, 엔지캠 생명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백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어떤 약품에 대해서는 계약 현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mRNA, 뭐 M이 뭐 어떤 메신저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전통적인 백신에서 이제 벗어난 게 이제 mRNA죠. 그래서 최초로 지금 화이자하고 바이언텍의 어떤 거 화이자,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 이런 어떤 기술을 인해 가지고 올해 318억 불, 화이자는 318억 불, 모더나는 약 189억 불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가들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어제 오늘 새벽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급락을 했죠. 왜? 우리 새로운 변이가 그렇게 뭐 증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오미크론 이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주가들이 빠지고 또 미국 시장도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결국에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 일단은 뭐 체내에서 어떤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항원을 직접 투여하는 것 같지만 mRNA는 체내에서 특정 바이러스 항원을 생성하도록 유도해서 일단은
면역계를 활성화시킨다라 가지고 이런 뭐 백신 구조 제도 선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mRNA 기술 및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mRNA 백신 생산이 구축이 있고 위탁 생산이 있고 모더나, 그다음에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1,5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아마 2024년까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녹십자, SD팜, 프리스트 바이오파마, 진원생명과학, 파밀셀, 이연자, 셀르메드,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mRNA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또 이런 어떤 협약에 의해 가지고 기술을 어떤 도입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면 이제 녹십자가 옛날에는 사실 뭐 10년 전, 20년 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도 연구 개발을 많이 했던 기업이 녹십자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제약사들이 많이 R&D를 함으로써 이 녹십자가 옛날에 어떤 거 위상을 지금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그 녹십자가 옛날에 앞섰던 회사인데 지금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녹십자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그 좋았던 회사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백신 수요가 변이의 등장에 따라서 이제 부스터샷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보면은 뭐 1차, 2차 맞고 나서 지금 뭐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 우리 모더나나 2차를, 그러니까 1차 때도 아팠는데 2차는 좀 더 많이 아팠다 이런 게 이제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부스터샷을 맞으러 갈 때 맞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캐션이라고 말씀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에 변이가 무려 50개 이상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는 16개거든요. 변이 그 내용이 네. 돌연변이 단백질 도료이 16개인데 오미크론은 무려 50개 이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빠르게 일단 확산이 될 거다 이제 우려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서는 걸 지금 나타난 증상으로는 뭐 감기 같은 경증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결론 내기에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모더나는 고용량 부스터샷, 다양한 변이 등이 가능한 다가 부스터샷, 그다음에 오미크론 특이 부스터샷에 대한 연구 전략을 공개를 했는데, 아마 임상 진입까지 60에서 90일,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바이온텍은 6주 내 새로운 백신을 설계해서 100일 이내에 일단은 유통이 가능하다 얘기를 해서, 또 이러한 어떤 회사들이 또 아마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미크론 변이 확진 현황은 일단은 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별 일단 백신 접종 완료율이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상위 랭크에 들어갔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거의 OECD에서 꼴찌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위가 스페인 80%고 우리나라가 79%예요. 그다음에 일본이 77, 캐나다 76, 중국 75에서 아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굉장히 또 이제 앞서가는 게 나왔고요.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영국이 68%, 미국의 의외로 낮더라고요. 58%.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이런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선진국들의 어떤 접종률이 높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11월 28일 기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스페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뭐 정부에서 어떤 동료로 인해 가지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역시 아프리카 이쪽은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벡터라고 이게 최고의 유전자 전달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에서 어떤 그 유전자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굉장히 이거는 좀 그래도 최고의 어떤 효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 바이럴 벡터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백신이 이런 바이럴 벡터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마 그 mRNA 대비 생산이 비용이 저렴하고 보관 및 유통이 용이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크게 아마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어느 어디가 원하는 어떤 수준만큼 효과가 있다면은 아마 이쪽에서도 아마 굉장히 수요나
아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즉 유전자 치료제 및 아마 세포 치료 허가 전망이 일단 임상 1상에서는 성공 확률이 10%, 임상 2상은 12%, 임상 상상은 28%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떠나서 이제 의약품들을 임상을 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3상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2상이라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2상입니다. 왜냐하면 1상, 2상 넘어가는데 2상까지 되면은 이제 3상부터는 어떤 자금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2상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아마 2상이 통과되면은 3상은 돈 자금력만 있으면은 거의 쉽다 이렇게 이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성공 확률이 그래도 보시면 3상이 28%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 우리 뭐 다른 의약품 뭐 발표할 때 임상 2상이 만약에 통과됐다면 그거는 아마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CMO에서 CDMO로 확대하는 시대 아까 얘기했지만 CMO는 컨트랙트 매니팩처링 오거나이제이션이고 CDMO는 거기에다가 디벨롭먼트 D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약품의 제조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게 이제 CDMO인데 결국에는 CDMO 시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CMO의 경우에는 개발사로부터 세포주를 받아가지고 완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거고 CDMO는 세포주 개발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런 기업들도 CDMO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DMO는 기업의 어떤 생산 설비를 투자의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CDMO가 신약 발굴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결국 이제 CGT 그다음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데 CDMO 시장은 계속 늘어나는 거로 나오죠.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제 계속 증가하고 그다음에 CGT 시장 전망도 연 평균 약 31%의 어떤 증가를 보이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별 CDMO 시장 전망 보시면은 이제 임상 단계 있고 상업화 단계가 있는데 상업화 단계에서 굉장히 시장 어떤 그 전망이 좋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오품의 CDMO 매출 비중 전망은 일단 원료 의약품 시장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완저 의약품도 시장도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그 원료품 시장이 좀 더 크게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CDMO 수요 증가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시장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인데요. 아마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상 유전자를 대체하는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개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로벌 CT CDMO 시장이 작년에 20억 달러에서 연평균 약 한 31% 성장을 해서 2026년은 무려 100억 불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CGD, CDMO 중에 차지하는 65%를 차지하는 게 유전자 치료제 비중인데 유전자 치료제 비중은 점점 축소해서 2026년에 54%까지 줄어드는 반면에 세포 치료제 CDMO 시장은 35%에서 46%까지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CGT는 전체 50% 이상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비중이 20%의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는 CGT 시장을 노려야 된다. 이게 이제 논점입니다. 그래서 CGT는 제품 특성상 상업화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 연구 개발 임상 단계에서는 뭐 대학교라든가 연구기관, 병원 등과의 협업 통해서 협업을 통해 개발 중인데 최소 30%에서 75%까지가 위탁 생산을 통해서 제조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뭐 교육기나 병원은 시설이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증설을 하기가 어렵죠. 결국에는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어떤 CDMO 회사에 의존해서 개발하는 게 점차 활성화될 것이다 해서 아마 CDMO의 어떤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어디가 좀 발빠르게 하고 있냐? 이제 론자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론자는
저분자 화합물, 바이오약품,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특수 제약 및 건강식품 등 4개 분야에서 CMO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향후에 이 회사의 동력은 바이오 의약품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현재 10월 론자의 어떤 발표에 의하면은 2021년에 어떤 설비 투자 규모가 매출액 대비 무려 25% 수준. 그러니까 매출의 4분의 1을 무려 바이오 의약품에 일단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굉장히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 론자는 동물 세포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30만 리터에서 약 한 40% 증가한 45만 리터로 증설을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CMO의 경쟁력은 신약 개발 기업과 시너지를 통해서 아시아의 어떤 생산 허브로 도약을 해야 된다. 이게 논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총 226건의 CMO M&A 계약이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MO 기본의 100%를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이 108건으로 약 한 절반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또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거가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사모펀드의 또 비중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CMO라든가 CDMO 생산기지 확보와 M&A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는 미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단은 유럽인데 어쨌든 간에 이 중에 25%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실을 확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산기지 증설도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아시아에서는 2건 2%밖에 6%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만큼 이러한 CMO라든가 CDMO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쪽에 어떤 아시아의 허브를 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굉장히 기업이나 우리 국가의 어떤 부 자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백신 공급이 세계적으로 아마 불균형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유럽이나 어떤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고 뭐 아프리카 이런 후진국에는 굉장히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백신의 어떤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개발도상국까지는 이제 못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떤 이제 이런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 향후에도 어떤 또 뭐 전염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산기지 확충이 이제 필요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이런 아시아의 어떤 허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계약 현황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아까 반복되는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한국코러스 뭐 이런 뭐 한명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약품의 국내 기업 개발 현황을 보시면은 ADC는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중항체는 한미약품, 종군당, ABL 바이오, 앵클론, 파맵신.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는 HK 이노엔 오늘 올랐죠. 그다음에 GC제, 툴제, 백셀 바이오, NK맥스, 셀레드, 유틸렉스, 바이엔스, 애플론에서 우리가 향후 또 봤을 때 이러한 어떤 그 세포 치료제 시장을 봐야 되고 개발 단계 오른쪽에 보면 개발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 대부분이 1상이고 2상을 하는 데가 뭐 박셀 바이오 그다음에 뭡니까? NK맥스, 바이젠셀, 애플론 이런 회사들이고 나머지는 아예 뭐 1상 아니면 임상하기 전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2상에 돌입한 회사들이 좀 더 주가 어려우면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mRNA 관련해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진원생명과학, 아이진, 나이백, 셀리메드인데 이 중에서 생산 출하 완료된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군데고요. 그다음에 이제 RNA에 가지고 바이오니아, 올릭스, 올리패스인데 올릭스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리패스는 이제 호주에서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던 적응되는 부분이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니아는 뭐 복부 비나 그다음에 올릭스는 비대 흉터, 올리패스는 뭐 통증 이런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코로나를 떠나서
나머지 이런 어떤 분야에도 우리나라가 점자 우리가 중요한 위치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탑픽에서 진짜 초격차는 이제부터고 대신증권에서 이제 110만 원으로 일단은 카바레이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제4 공장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글로벌 최대 생산 캐파,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원스톱 서비스 통한 차세대 바이오 사업 확대, 그 다음에 자체 개발 세포주 기반 생산을 향상. 아까 볼 때는 세포주 치료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마 자체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삼성 바이오패스가 있어 아마 이런 거를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하고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mRNA 생산 설비가 완공이 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캠퍼스 증설을 통해서 CDT 아까 얘기했지만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백신 등 CDMO 사업 진출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아마 소요 기간을 허가부터 개발 허가부터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셀레레이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단기간에 일단 레코드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매출액은 올해 대비 17% 증가한 1조 8,379억, 영업이익도 18% 증가한 6,600억을 일단은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공장은 이제 보수 때문에 쉬지만 1일 3공장의 풀 가동 및 어떤 그 개별 단가 상승에 따라 실적이 계속 고성장화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4공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부분 가동, 그다음에 하반기에 GMP 인증해가지고 26년에는 완전하게 풀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현황 1, 2, 3, 4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완제품 생산 라인 현황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패스 파이프라인이 바이오시밀러는 자가 면역 질환, 항암제, 안질환, 혈액 질환, 골격계 질환, 그다음에 신약인 소화기 질환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오늘 빠졌지만 일단은 투신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특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는 이제 오늘 좀 밀렸지만 제가 볼 때는 85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저점을 해가지고 일단은 상승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110만 원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아마 80만 원대 아마 서서히 좀 매수를 하시면은 내년도에 어떤 뭐 제4 공장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마 100만 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으로는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목표가 이런 걸 뭐 제시를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유일한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셀비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마이크로 디지털이 이런 바이오 분석 시스템, 메디컬 자동화 시스템, 그다음에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이런 어떤 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을 전문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셀빅은 국내 기술로 생산하는데 5리터에서 1000리터 규모까지 스케일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및 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폰 생산 증가에 따라서 싱글 유즈 장비, 그다음에 소모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싱글 유즈 소모품 어떤 거 수급의 차질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백신 공급이 부족한 게 이런 어떤 소모품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는 이제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제 증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규모가 지금 연 보면은 약 3조 9천억이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그 소부장 바이오품에도 소부장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해외 제품을 사용하고 국산화율이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 디지털이 이런 어떤 뭐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유수의 기업들하고 계속 원부자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매출액을 굉장히 늘릴 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 해가지고 일단은 탑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목표가는 일단은 뭐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경쟁 상품은 바이오 분석 시스템의 가점이고
채해진다는 이제 경쟁인데 주요 경쟁업체가 바이오 분석되면 4개 회사. 그다음에 채해진다는 이제 7개 경쟁이고 가점이 3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슈는 있지만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 우리가 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뭐 우리 기관들이 아직 개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가격도 지금 2만 대 초반하고 지금 거의 이제 16,250원이 아마 저점인데 아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면은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 이 종목 한번 추천을 대신증권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 그 난서영의 투자 노트 이제 3부까지 진행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 다음 일단은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쉼없이 달려왔던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번째 종목 마이크로 디지털까지 업종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똑같은 상담소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종목 매수가가 1,600원이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유 에이텍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1.47% 하락하면서 1,345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장 초반에 소폭의 급등 보이었다가 바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47% 하락을 했고 매수가는 1,600원, 비중 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이제 9월 말에 1,200원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9월 말에 오른 게 이제 이 회사가 리비안 관련주예요. 리비안 네. 자동차 부품인데 경제 리비안이 이제 상장이 됐죠. 네.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 어떤 뭐 시트를 이제 현대 트랜시스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유 에이텍이 현대 트랜시스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9월 30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한 달 뒤인 10월 18일 날 또 23%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18일부터 꺾여가지고 2,270원 고가 대비 지금 뭐 거의 반토막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올라가는 상태에 있는데 일단 뭐 리비안 관련해서 테마주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마 펀더멘털로 가야 될 텐데 워낙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해서 제가 볼 때는 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상까지는 제가 자신을 못 드리겠어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네. 요게 이제 1,600선이 61선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61선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이게 21선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잠깐만요. 대유 에이텍. 네, 61선이 1,600원이고요. 그다음에 121선이 1,470원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61선은 아직 좀 가파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이번 반등하면 제가 볼 때는 오늘 1,400원까지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한 1,5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1,600원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하다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테마라는 건 리비안이 그래서 뭐 급등을 한다든가 이러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테마주로서는 이미 어떤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을 보고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수급 역시 일단 오늘 투신이 좀 조금 매도를 했는데 좀 아쉬운 건 오늘 또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 나왔던 건 원래 이제 오를 때 대량 매도 나와 이게 이제 빠지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바닥에서도 또 이렇게 좀 상승하니까 바닥은 아니고 조금 상승 상태에서 나오면서 오늘 밀린 것 같은데 좀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타 법인이 또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 오늘 대량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대유 에이텍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 고민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매수가는 13,000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2.7% 하락을 하면서 12,3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매수가가 오늘일까요? 오늘 장 초반에 13,200원 선에서 시작을 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였는데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350원까지 빠졌고요. 장중에는 11,65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한때는 NFT 대장주로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잘 갔던 주가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하락세로 전향을 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 회사도 NFT 관련해 가지고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자 결제 사업을 해서 갤럭시아 모니터 아주 이제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가 10월 달에 10월 초에 5,050원이었거든요. 오. 2만 원까지가 4배로 오른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4배 오르니까는 이제 그만큼 이제 휴익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종목은 그래도 계속 박스권에서 유지를 했어요. 고가 놀이를 하다가 이제 2만 원을 11월 10일 날 돌파하고서 이제 다시 밀렸다가 다시 이제 11월 25일 날도 한 13%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겠는데 이분이 오늘 산 이유는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가 되면서 시초가 대비 약 한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제 시작한다. 누릴목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뻔해요. 누릴목이 지금 보시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거 어디 갔어? 이게 빠지니까 네. 이제 오늘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저점이고 이게 이제 지지선 보고 여기서 이제 오른다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누릴목을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누릴목이 지나다 보면 또 이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지하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번이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도 매수 타임을 차트를 보시는 분이에요. 네? 여기 샀다는 거는 이제 누릴목으로 생각하고 사신 건데 네. 이제 누릴목이 아니고 이제 빠졌으니까 아래 꼬리 달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불안한데 이게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매물대가 요 선에서 많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유지되려면 요 선행스페 완의 요 고점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깨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행스팬 2 요 선이 또 새로운 지지의 저항인데 오늘 이게 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일 만약에 선행스팬 2 이게 오랫동안 평행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일 만약에 종가에서 이거를 만약에 상향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희망이 있지만 내일 여기서 이거 부딪혀서 내리면은 제가 볼 때는 61선까지 10,000원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만약에 상승을 못하면은 이번에 뭐 13,000원이니까 아직 뭐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요 선을 요거 선행 스펜트를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비중은 15%지만 매수가 대비 이렇게 손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5,550원, 비중은 남겨주시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두산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5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매수가는 25,550원, 오늘의 종가는 27,50원입니다. 장중에 21,0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두산중공업 오늘 보합 마감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두산중공업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네. 하고 최근에 뭐 이제 증자 알편해 가지고 크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보면은 이제 투신에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대량으로 들어오고 연기금은 이제 어제 샀다 오늘 이제 파는 모습인데 연기금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신의 경우에는 어떤 이 종목도 어떤 뭐 그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투신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중요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일단은 이제 증자 발표가 나서 거의 이제 이날 거의 15% 정도 하락해 가지고 좀 더 빠졌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일단은 저점을 일단은
네. 바닥을 일단 찍고서 올라가는 모습이 그러면 이게 탄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보통 이제 27,000원에서 이게 19,000원이면은 한 8,000원 정도 하락했거든요. 뭐 대충 한 절반이면은 4,000원. 약간 23,000원까지는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근데 결국엔 걸리는 거는 여기 선행 스팬 2 요 선에서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3,000원까지 분명히 시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뭐 제가 볼 때 이 중간에서 아마 멈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네. 정도 25,500 뭐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23,000원까지는 가면 좋겠지만 아마 이 중간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도산 중공업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9,000원. 네, 오늘의 종가 상황은 28,500원, 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비덴트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의 하락세로 역시나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3% 하락을 했고 매수가는 29,000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도 아마 오늘 사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그렇네요. 시초가가 네, 이게 3만 이제 보면은 원대였네요. 오늘 시초가에 오르니까 네. 이제 또 눌림목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비트코인이 주말에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게 이제 상승했 잠깐만요.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이제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이제 눌림목이 될지 아닐지는 내일 봐야 알거든요. 내일 빠지면은 일단은 이 선까지도 올 수 있어요. 네. 이 선이 얼마냐면 약간 25,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돼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추가 하락이 있으면 또 이 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상승을 못하면은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은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은 비덴트는 이런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오르면은 당연히 오를 거고 빠지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비덴트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는 직접 뭐 가상화폐 시세에 따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가상화폐가 오르면 당연히 오르는 거고 빠지면 이렇게 하락하는 건데 그런 저보고 이제 가상화폐를 전망하라는 건데 저는 가상화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비덴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상화폐를 좀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지 우리 전문가들이 뭐 비덴트 차트 가지고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가상화폐 전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비덴트에 대한 종목 고민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네, 이번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이고요. 매수가는 1,423원, 비중은 20%, 오늘의 종가 상황 1.79% 상승하면서 대신정보통신 1,135원 선에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장 초반 1,115원 선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1,135원 선 가장 고점에서 종가를 마무리했는데 매수가는 1,423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20%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분이 네. 이거 대선 테마주거든요. 원래 이게 유승민 관련주예요. 그렇죠? 유승민 관련주에서 분명히 후보에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2,750원에서 이분이 산 게 이제 1,400원대니까 어느 정도 뭐 고가 대비 고점 대비 50%는 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또 대선 관련주들은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때는 이 당시에는 우리 가격이 1,420원대면은 약간 10월 중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때는 경선이 끝나지 않을 때였나요? 제가 경선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죠? 정확하게 날짜가? 경선 날짜를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네. 1,750원까지 찍은 날이 있었어요. 네. 이때가 이제 뭔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유승민 그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일단 3위 정도를 했을 거예요. 3위 정도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경선에서 일단은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뭐 홍준표 관련주나 이런 윤석열 관련주를 사셨어야지. 일단은 매수 자체 종목 자체가 일단은 대선 후보 유승민 후보를 믿어서 무슨 대신정보통신이 뭐 유승민 관련주다 있고 나중에는 또 뭐 홍준표 관련주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후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어떤 펀드멘탈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주가가 지금 1,130원대 이 회사를 한번 볼까요? 네, 대신정보통신 재무제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938억에 작년도에 23억 흑자지만 올해는 적자 전환이거든요. 네. 그럼 적자 기업이 일단은 뭐 우리가 부채 비율도 200%로 늘었어요. 200%고 뭐 여러 가지 적자 기업인데 뭐 대선에서 만약에 이런 테마주로 해서 올랐으면 모르지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반등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또 모르죠. 한번 또 뭐 슈팅이 나서 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경선이 끝나고 경선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회사 내용도 적자고 제가 볼 때는 1,000원에서 1,150에 10%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한다면 저는 저 같으면 그냥 손절하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신정보통신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차트 서퍼와 난세용웅이 노란톡방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두 분이서 운영을 하는 노란톡방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서퍼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금요일 날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난세용웅님은 매주 화요일 날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난세웅님께서는 오늘 마무리를 짓고 또 인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너무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간 내내. 네. 아, 오늘 정말 투자노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난세웅님께서는 이렇게 분석과 차트의 또 대가로서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오시니까요. 매주 화요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아래 보이는 QR코드 꼭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3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7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